15년차 시설관리 기사인데 요즘 취업 진짜 안 됩니다. 예전처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놀다가 재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십니까? 15년 동안 시설관리 현장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시설관리직은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직업이다. 어차피 전기기능사 하나만 있어도 갈 데는 널렸어. 힘들면 잠깐 쉬고 실업급여 받고 다시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말 예전에는 통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요즘 어떠십니까? 저처럼 10년, 15년 넘게 해온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든 가면 되지 이런 말 못합니다.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요, 시설관리도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직종이 됐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건강 문제도 좀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번아웃이 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지 싶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마음 좀 추스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3개월, 6개월, 이제는 1년째. 제 자리는 아무도 안 내줍니다. 공고가 안 올라와요. 물론 공고는 뜹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래요. 단기계약직, 겸직 가능자 우대, 당직 필수, 저임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경력자만. 나도 경력자인데? 라고 생각하셨죠? 요즘은 그냥 경력만으로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요즘 공고들 보면 전기 소방 겸임 가능자, 예초기 다룰 수 있는 자, 세대 내 영성 가능자, CCTV, 무인택배함 등 기기 설정 가능자, 멀티플레이어 아니면 안 뽑습니다. 저도 똥배관 뚫어봤고 세대 내 조명 교체, 벽지 보수, 페인트 칠까지 해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거 다 했다는 걸 증명까지 해야 먹힙니다. 면접 가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 가능한가요? 실제 소방 대응 해보셨습니까? 이걸 당연하게 물어봅니다. 자격증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도 있고 소방시설기사 전기 분야도 최근에 땄습니다. 그런데도 재취업이 안 되는 현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은 취업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설관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 협회 사이트 같은 데 보면요. 예전엔 하루 공고만 1만 5천 건도 넘게 올라왔어요. 지금요. 3,500건도 안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직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울산. 전국적으로 줄었어요. 지방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예산 부족하다고 사람 안 뽑고 정규직은 없고 계약직만 뽑아요. 아파트 하나에 12명 근무하던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12명까지 필요합니까? 10명으로 줄이시죠. 결국 2명은 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안 채웁니다. 그냥 비워둡니다. 게다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쪽 업계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40대, 50대 이상만 오던 일인데 이제는 20대, 30대도 전기기능사 따서 시설관리라도 하자 하고 들어옵니다. 회사 입장에선 뻔하죠. 젊은 사람 체력 좋고 급여도 낮게 줄 수 있으니 뽑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밀릴까요? 바로 저 같은 40대, 50대 경력자입니다. 너무 나이 많다. 기존 시스템에 적응 못할 것 같다. 컴퓨터 잘 못 다룬다. 이런 핑계로 그냥 서류에서 탈락입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도 더 이상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는 직종이 아닙니다. 이젠 자격증, 실무, 체력, 나이, 인성까지 종합 패키지 아니면 입사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놀다가 마음 먹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자리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취업이 어려워졌을까요? 15년차 기사인 저조차 일할 데가 없다고 말하는 이 상황, 단순히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실제 채용시장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TO 자체가 줄었어요. 요즘 아파트든 오피스든 입주자 대표회의, 건물주, 본사 총무팀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인건비 절감을 외칩니다. 이제 한두 명 줄이자. 당직은 외주로 돌리자. 영선은 미화 겸직으로 해결하자. 결국 기존에 있던 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올 자리는요?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면접 보러 갔던 모 아파트는 예전엔 기사 4명 체제로 돌아가던 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 삭감이 들어가면서 무려 2명 감축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있는 기사들은 하루 종일 당직 민원 영선 시설 점검 CCTV 세팅까지 말도 안 되는 멀티 업무를 소화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 좀 뽑았으면 좋겠다.
자격증은 기본, 경력 다기능이 필수. 두 번째 문제는 스펙 인플레이션입니다. 전기기능사 하나만 있어도 잘 먹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소방 1급 수첩, 경력 3년 이상. 이 정도가 기본 세팅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자격증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선임 걸고 일한 경험, 간단한 시설 공사 등 해봤는지, 사고 났을 때 보고 절차 아는지, 이걸 직접 물어봅니다. 전기 자격증이 있어도 변압기 관리, 마그네트 교체, 전등부하 분리, 전기 내성 공사 등 이런 거 안 해봤으면 탈락입니다. 소방시설 기사도요. 화재 대응, 작동 기능 점검, 전기 점검 용역 대응. 이거 몰라서 대답 못하면 선임만 걸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잘립니다. 3. 면접관이 말 안 해주는 나이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안 하지만 면접장에서 나이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시설관리 지원자들 보며 40대 중반, 50대 초반, 많게는 60대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엔 30대 중후반 지원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뻔하죠. 정보 체력 좋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무슨 말 시켜도 네 하고 웃으면서 일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그럼 누가 밀릴까요? 말수 적고 윗사람 티 내고 오래 한 티 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면접장 가서 15년 했습니다. 이러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융통성 없고 시스템 바꾸려 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4. 시설관리도 인맥이 작동합니다. 시설관리직이라고 인맥이 없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공서, 오피스텔, 중소병원 이런 곳은 관리소장, 전기과장, 총무팀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서류 잘 써도 자격증 많아도 면접까지 가도 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어서 이 말 나오면 그냥 탈락입니다. 심지어 면접 보기 전부터 내정자 있음인데 그냥 형식상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죠. 5. 젊은 세대의 유입. 이게 정말 충격적인 변화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설관리로 많이 옵니다. 왜냐? 대기업, 공무원, 사무직 준비하다가 실패한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자격증 하나 따고 몸으로 하는 일하자 해서 시설관리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시설관리는 나이 들고 할 거 없으면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이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준비해서 시설관리 업계로 뛰어듭니다. 그러니 경력자라도 밀리는 겁니다. 6. 자동화와 외주화. 직무 자체가 줄어드는 중입니다. 왜요? 자동화와 외주화 때문입니다. 예전엔 사람이 직접 관리하던 것도 요즘은 센서, CCTV, 클라우드 서버,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합니다. 소방, 외주 용역 돌립니다. 기계실, 점검만 하면 됩니다. 전기설비, 자동검침 시스템 도입하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되는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줄고 남은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7. 최후의 일자리가 더는 최후가 아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설관리직은 최후의 보루야. 자격증 하나 있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말도 이제는 틀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취업시장을 보면요. 더는 최후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젠 이쪽도 잘나고 빠릿한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힘든 자리는 남고 편한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마저도 경력자 중심 인맥 젊은 피가 우선입니다. 우리 같은 중장년 경력자들은 이제도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밀려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실을 인정하고 막연한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증만 믿고 있다가는 1년, 2년 무지개 순식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위로만 드리진 않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버티기가 아니라 전략적 생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런 식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전략적인 생존 계획입니다. 요즘 세상 시설관리도 생존 게임입니다. 자격증 하나 있다고 경력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방기사 땄으니 금방 재취업 되겠지. 15년 경력인데 나 같은 사람 찾는 데 많을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원 10곳, 20곳, 면접은 1번, 2번. 그것도 최저시급 수준의 계약직. 갈수록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경력자에게 필요한 건 차별화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자격증, 경력 말고 차별화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실무 경험 정리. 나는 이런 사고를 이렇게 처리했다. 소방점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다. 전기실 설비는 어느 정도까지 다뤄봤다.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서 면접에서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서류 수준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도 말 한마디 다르게 쓰면 채용 여부가 갈립니다. 15년 했습니다 보다는 이런 구조의 기계실, 소방설비, UPS, 자동제어 시스템을 관리한 경력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훨씬 강력합니다. 혹시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시설워크에 들어오셔서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기세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수정 등 취업을 위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시설워크 사이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또한 채용의 타이밍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취업 시즌입니다. 시설관리도 채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연초 예산 확보되는 2월에서 4월, 그리고 퇴사, 이직 많은 10월에서 12월. 이 두 시기가 핵심 채용 타이밍입니다. 지금이요. 사실상 공백기입니다. 지금은 티오 줄고 예산도 없고 대체 인력만 쓰는 시기라 좋은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건 공격적 지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전략 세우고 서류 준비하고 실무 정리하고 면접 연습하고 다음 기회를 위해 칼을 가는 시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도 없고 면접 질문도 모르고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못난 줄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이 바로 시설워크입니다. 저처럼 시설관리 경력자, 자격증 준비자, 재취업 고민자들이 같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현실을 얘기하고 기회를 찾는 곳입니다. 어떤 곳은 월급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사람만 부려먹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현장 경험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들, 그걸 모으는 공간이 시설워크입니다. 채용 공고, 자소서 이력서 작성 팁, 실무 후기도 많고 면접 질문 정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이제는 현실적인 조언, 실제 경로, 전략 다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시설관리직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지금 무직 상태로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경력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준비해서 다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워크도 제 영상도 그 출발선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설관리 면접에서 통과하는 답변 전략 혹은 자격증만 있는 지원자 vs 실무형 지원자 누가 붙을까? 이런 내용도 준비 중이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